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도 일단 공지사항 하나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동안 저도 계속 해왔었던 고민인데,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거의 제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저녁에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금, 토, 쉬고 일요일 저녁에 이렇게 한 편씩 올려드렸었잖아요. 근데 한 편을 올려드릴 때 한 30분에서 35분 정도의 길이로 업로드를 했었는데 아무리 이제 제가 생각을 해도 이 시간은 너무나도 길다.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뭐 이제 유튜브 전문가분들이나 다른 채널 운영하시는 분들이랑도 제가 이야기를 해봤을 때 시청자분들의 집중력이 지속될 수 있는 시간이 10분을 넘기기가 좀 힘들다. 라고 조언도 듣고 해서 앞으로는 좀 약간 이제 30에서 35분 정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되게 제가 장황하게 두서없이 좀 설명될 수 있는 부분들을 뭐 시황이면은 시황, 뭐 테마면은 테마. 또 이 테마도 뭉뚱그려서 전체를 다루기보다는 그때그때 스팟으로 나눠서 뭐 올린다든지 그다음에 그때그때 이슈가 되는 섹터나 뭐 종목들에 대해서 뭐 따로 올려드리고 뭐 관심 종목이나 뭐 종목 추천에 대해서도 좀 따로 이렇게 앞으로는 5에서 뭐 한 10분 정도의 길이로 해가지고 올려드리는 게 훨씬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 주는 그냥 준비 정도를 하고요. 구정 연휴 지나고 나서는 아마도 좀 이렇게 개편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안 보다가 다시 이제 보신 분들은 놀라실 수도 있으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두 번째는 그러니까 카카오톡 채널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 누구나 아무나 그냥 어떤 이름으로도 다 갖다 써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카카오톡 사칭 문제가 그러니까 사칭 계정들이 엄청 문제가 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카카오 측에서는 거의 뭐 책임은 잘 안 지는 것 같고요. 소통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금세 또 새로 이런 식으로 얘네들 이제 사칭범들입니다. 제가 채널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로 절대 검색하지 마시고 제 고유 카카오톡 아이디인 요거를 이제 아이디 추가로 쳐서 들어오시라 그렇게 했더니 얘네들 또 이제 또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검색이 되는 거고요. 검색을 하시면 안 되고 그 카카오톡 상단에 사람 모양 있잖아요. 거기 플러스 누르면 아이디 추가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검색을 해서 저한테 이제 연락을 주셔야 그거는 이제 뭐 사칭이 되지 않는 고유 아이디를 가진 제 카카오톡 계정이기 때문에 제게 맞는데 이것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뭐 이제 업무 폰으로 번호를 하나 새로 좀 만들어서 그냥 차라리 전화번호로 앞으로는 소통을 좀 할 계획이니까요.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많이들 걱정하고 계실 시황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금요일날 코스피가 마이너스 0.99% 빠졌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1.65% 하락 마감을 하면서 목요일날 뭔가 드디어 바닥을 잡나라고 생각을 했었던 우리의 어떤 희망을 철저히 꺾어 놓는 뭐 이제 금요일까지도 그나마 제가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장 분위기상 이날 특히나 코스닥은 2.66%가 올랐는데 사실 좀 찝찝했고 오바스럽지 않나 그런 생각도 사실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 외바닥으로 이렇게 바닥을 잡고 이렇게 가주지는 못할 것 같고 바닥을 만들더라도 아마 이때처럼 다시 쌍바닥을 이렇게 만들고 돌아 나가는 게 조금 더 지금으로서는 합리적인 판단이 아닌가. 여기서 이제 바로 이렇게 가기는 좀 힘들다고 저는 생각은 했고. 근데 금요일에 이 하락과 수급이 단순히 지금 뭐 쌍바닥을 잡기 위한 흐름으로 보기에는 좀 뭔가 좀 많이 찝찝하다는 생각도 있었고 결국에는 이제 금요일 이제 토요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미국장에 좀 많이 좌지우지 되겠다 생각했는데 예상을 했던 것보다 훨씬 참담한
결과로 마무리가 되어졌습니다. 종가가 2.72%예요. 저가가 2.75고 그러니까 거의 종가 저가로 마감이 되어졌기 때문에 전혀 뭐 살짝 반등이라도 나오고 마감이 된 상황이 아니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락이 진행된 와중에 장이 맞췄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날 미국 증시의 흐름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쪽으로 지금 좀 많이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도 기울어지는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우리 증시도 당연히 월요일날 개파락을 얼마나 하느냐, 거기다가 이전에 어떤 시장의 하락보다 이번 주말 동안에 음, 어떤 투심은 거의 지금 근래에 들어가지고 가장 최악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일장이 걱정이 사실은 좀 많이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많이 이제 우리 투심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는 것도 이제 비트코인까지 엄청난 급락이 좀 나오면서 이거 진짜 뭐 폭락 대세 다시 폭락장의 시작이 아니냐, 이 코로나 폭락장 이후의 유동성의 이런 어떤 파티 드디어 이제 끝나는 거 아니냐, 요런 이제 걱정들이 좀 많으신 것 같고, 일단은 뭐 미국장을 봤을 때 제가 이제 뭐 어떤 결국 이제 주식은 역사적인 패턴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이 되는 구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지금 이제 시장을 끌어내리고 있는 뭐 투심의 요소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 가장 큰 게 조기 긴축과 뭐 이제 금리 인상.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준의 스탠스가 이랬다 저랬다 좀 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런 구간들에서 막 급등도 했다가 급락도 했다가 좀 변동성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 구간에서 연준이 이제 긴축과 금리 인상을 더 앞당기려고 하는 스탠스를 취하자 이제 좀 버티던 구간에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뭐 넷플릭스 비롯해가지고 실적까지 악화되는, 그러면서 드디어 코로나로 수혜를 입었던 기업들의 파티도 끝나가는 국면, 긴축과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서 이제 당연히 이제 기술주들의 지금까지 어떤 파티도 끝나가는 국면에서 고점에서 이제 버팅기다가 드디어 뭐 이제 국제 정세까지 좀 안 좋아지면서 트리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투매가 출회되었던 것 같고, 일단은 저는 이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는 뭐 실질적으로 진짜 러시아가 침공을 하게 되면 당연히 단기적으로 시장을 많이 좀 무너뜨릴 수 있는 이제 트리거는 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그런 문제들이 뭐 시장의 방향성 자체를 바꿀 수 있다라기보다는 항상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뭐 지정학적 리스크는 일시적 리스크로 마무리되었던 역사적 패턴이 일단은 많다라는 점, 그리고 이 문제는 일단은 좀 차치하고 시장 자체적으로 좀 바라봤을 때 제가 기억하기로 뭐 2004년에서 6년 이 정도가 금리 인상 시기였고, 근데 우리가 항상 뭐 알고 있는 것처럼 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경제가 좋기 때문에 단행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이 2017년 요때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제 이때 이렇게 금리 인상 시기였었는데 긴축과 금리 인상 자체가 시장에, 그러니까 일정 부분의 조정은 당연히 줬지만 방향성 자체를 완전히 이렇게 이제 대세 하락기로 끌고 갔던 적은 제가 아는 역사적 패턴 안에서는 일단은 없었다라는 점.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지금도 어 그러니까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뭐 미국이건 우리 증시건 상장사들의 전체적인 영업이익이 완전히 뭐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단순히 유동성만으로 시장이 이만큼 올라왔던 거라면 이거는 진짜 거품 터지면서 폭락이 나와도 할 말이 없는 장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하락이 정말로 폭락의 시작점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분명히 수혜를 입으면서 영업이익이 이제 실적이 더 올라갔던 기업들도 있고,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상장사의 전체적인 이익은
오히려 증가를 했다라는 점. 그러니까 증가 폭에 비해서 시장이 조금 더 거품이 좀 형성이 되었던 부분들, 유동성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빠지면서 충분히 조정이 우리 생각보다는 지금보다 좀 더 깊게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뭐 아까 말씀드린 정말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가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수준을 좀 넘어서는 심각한 문제로까지 가지 않는 이상 긴축과 금리 인상이라는 악재로 뭐 조금 좀 시장의 리스크를 제한 짓는다면 뭐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완전 이런 식으로의 폭락이 나오기는 좀 쉽지 않지 않겠느냐. 일단은 저도 그렇게 바라는 보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는 저도 뭐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을 어떻게 예측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뭐 나스닥 기술적으로만 보면 나스닥도 팬데믹 이후에는 처음으로 RSI 이제 과매도권에 진입을 했습니다. 저도 지표를 잘 신뢰를 하진 않지만 RSI 같은 경우는 이제 지수를 볼 때는 꽤 그래도 좀 참고해서 볼 만한 지표이기 때문에 요즘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 1월 25일 그리고 26일 FOMC 회의가 좀 있고요.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27일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이 좀 있죠. 그래서 LG 엔솔 때문에 분명히 뭐 ETF를 비롯 뭐 펀드 같은 것들에서 리밸런싱을 하기 위한 매도도 분명히 저는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LG 에너지 솔루션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시총 상위주에서 좀 뭐 특히 삼전이나 뭐 SK 하이닉스의 급락이 나왔던 부분들이 물론 뭐 이제 목요일장에 미국의 마이크론이 좀 많이 빠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비한 리밸런싱 물량도 상당수 좀 있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주 이제 말이 좀 중요한 이벤트들이 다 몰려 있거든요. 25, 26에 FMC 회의 있고 27일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있고 거기다가 우리 증시는 이제 이번 주가 이번 주 마무리하면 이제 구정이잖아요. 구정 연휴로 들어가게 됐을 때 보통 이제 시장이 뭐 막 그렇게 엄청난 하락장이 아닌 이상 명절 앞두고 물론 어느 정도의 매도 심리는 작용을 하지만 그거는 이제 뭐 오후장 예를 들어 명절이 뭐 수요일이라 그러면은 화요일 날 뭐 한 오후장 정도 예, 이제 조금 반영이 되는 수준이지 명절 앞둔 현금화 심리 자체가 시장 자체를 막 끌어내리는 정도는 되지는 못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또 상황이 다르죠. 만약에 지금같이 굉장히 어려운 폭락 장세가 좀 지속이 된다면 명절 연휴를 앞둔 현금화에 대한 심리는 평소보다는 상당히 높을 수 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이 되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이제 명절 또 쉬는 동안에 혹시라도 미장이 막 폭락해버리면은 우리 명절 연휴 끝나고 왔을 때 엄청난 개파락을 맞아버려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실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미리미리 뭐 다음 주 뭐 해가지고 이제 물량 종목들을 정리하고 현금 비중을 확보하는 그런 뭐 이제 심리도 작용할 수 있어서 뭐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이번 주가 시장의 하락에 약간 좀 피크를 찍고 2월에는 어느 정도 조금 그래도 진정 국면을 찾고 저번 방송에서도 좀 말씀드렸지만 제가 생각하는 시장이 이제 좀 진정세로 돌아서고 본격적인 좀 이제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저는 1분기 넘어서 이제 2분기 정도 시작이 될 때부터는 조금 그래도 할 만한 장세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2월에는 그냥 시장이 좀 안정을 찾는 그런 한 달, 그리고 뭐 한 3월쯤에는 조금씩 이제 회복을 하려고 슬슬 이제 돌아서는 그런 한 달, 그리고 이제 뭐 한 2분기 들어서 4월 부터는 그래도 조금 할 만한 시장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 포함해서 저희 이제 리딩방 회원님들도 조금만 더 인내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시장이 뭐, 그래서 어디까지 빠질 건지, 언제 반등이 나올 건지, 이런 부분을 지금 상황에서 미리 뭐, 예측을 한다는 것은 뭐, 그 누구도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날 내일 모레, 그 다음 주 상황을 지속적으로 보면서 시장의 뭐, 이제 캔들, 뭐, 수급 현황,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 미장 등을 이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사실 좀 어렵지만 그래도 좀 예상을 좀 해보면 일단 내일 오전에 미국 선물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 선물이 그래도 하락에 대한 뭐 반등으로 뭐 0.3에서 한 5% 이상만 좀 반등을 해서 시작해주면은 우리 증시 금요일 날 뭐 나스닥 비해서 생각보다 좀 개파락을 그렇게 많이는 하지 않은 상태로 시작할 확률도 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또 개파락을 얼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들이 또다시 뭐 이건 조정에 대한 기회야 하면서 매수가 강하게 들어온다면 당연히 지금 같은 시장 분위기에서 외인이 같이 개인이랑 동참해서 매수를 해줄 일은 그렇게 좀 많지는 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내일 오전에 개파락을 얼마나 하는지와 그에 따라서 개인이 매도세로 포지션을 가지고 가는지 매수로 보이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개인이 일단 오전부터 강하게 매수를 한다면 그때는 밀릴 수 있다. 오전에 살짝 뭐 개인에 의해서 반등이 뭐 나오는 척 하다가 좀 이렇게 밀리는 국면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그거에 맞게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미선물이 만약에 내일 오전에 뭐 반등을 하면서 시작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는 개파락을 아마 크게 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한 2% 이상, 뭐 1% 이상, 2% 정도 사이에서 형성이 될 것 같고 전저점이 이제 922포인트 요 근방을 좀 지켜주느냐가 중요하겠죠. 근데 또 개파락 또 크게 하게 되면은 이제 겁에 질린 개인들이 뭐 매도세가 좀 나오게 되고 외인 기관이 뭐 양매수 들어오면서 이렇게 좀 양봉으로 끌어올려주는 모양새가 되면 그래도 좀 괜찮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뭐 이제 오전에 뭐 좀 사는 척 하다가 다시 밀어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만약에 여기 922포인트를 깬다면, 야, 그때는 아마도 개인들의 어떤 반대 매매 물량이 쏟아지지 않을까. 물론 이제 이 구간에서도 조금씩 나오고는 있지만, 우리가 이런 구간들에서 결국은 저점을 잡았던 항상 같은 패턴은 개인들의 반대 매매가 쏟아질 때였거든요. 하루 이틀 정도. 네, 아직까지는 막 반대 매매가 막 쏟아진다라는 느낌이 드는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한 이틀 정도 만약에 투매가 연출이 되면 반대 매매가 좀 쏟아질 겁니다. 그러면은 코스닥도 좀 RSI 과매도 국면에 좀 들어갈 것이고 나스닥도 여기서 하루 이틀을 더 뺀다면 크게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크거든요. 그러면서 뭐 이제 25일, 26일에 있을 FOMC 회의, 그리고 우리 국장은 27일 LG에너지 솔루션의 상장, 뭐 이런 것들을 기점으로 단기적으로는 좀 강한 반등이 좀 나올 수도 있겠다. 저는 일단은 이런 식으로 관점을 가지고 대응을 할 생각이고요. 지금 뭐 예를 들어 하루 이틀 반등 나온다고 해서 이제 저점이고 막 이렇게 갈 거야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시장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제 한 이틀 정도 반등이 지금 이틀 반등 나온 날이 한 번이 없거든요. 지금 1월 달 새해 들어가지고 다 이제 하루 이렇게 이제 반등하고 다 이제 음봉을 맞았는데 한 이틀 정도 반등이 좀 나오게 되면은 그때는 일단은 최대한 현금화를 좀 시켜놓고 그 다음 추이 2월 들어져 가지고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되는지 좀 체크하면서 그 다음 전략을 좀 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근데 또 시장이라는 게, 그, 걱정, 두려움이 거의 이제 진짜 크게 달았을 때 시장은 또 뭐 생각보다 그렇지 않고 뭐 반등하는 경우도 좀 많이 있었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장 희망적일 때가 고점이고 가장 이제 비관적이고 두려울 때가 저점이었던 경험을 우리는 또 많이 해왔기 때문에 여기서 하루 이틀 더 빼면 정말 그 공포감이 극에 달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뭐 빠르면 초반, 늦으면 한 중반쯤에는 시원하게 좀 반등이 나와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